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파헤쳐본다. 안녕하세요. 오지금 이 종목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이번 주는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주간이었습니다. 아직 봄이 왔다라고 하기에는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역시나 이렇게 하루하루 온도가 많이 차이 나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잘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 또 1시간 동안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저희 오지금 이 종목에서는요. 이무학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황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발굴해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종목 고민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차트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전장 마무리해 주실 이무학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 주 한 주의 마지막 시황평은 어떤 걸까요? 네, 오늘 간단합니다. 미증시와 연동해서는 간단한 짧은 한 줄, 반가운 비둘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비둘기요. 저도 개인적으로 비둘기 정말 싫어하는데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비둘기가 반갑긴 하거든요. 비둘기가 왔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주식시장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이 새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일단 비둘기 시장에 이제 친화적인 발언을 하는 이 의원들이나 이런 학자들 이런 거는 비둘기파라 그러고요. 매파 굉장히 좀 날카롭고 매가 일단 날카롭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 시장에 말 그대로 좀 비우호적이고 시장 막 계속 안 좋다 그렇게 좀 안 좋게 계속 이 시장을 쪼아대는 파를 이제 매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매파들한테 시달렸죠, 그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시장에 친화적이었던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인플레가 보이지 않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할 마음이 없어 하면서 계속 시장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줬던 파월이 갑자기 작년에 얼굴색을 바꿔서 날카로운 매가 됐습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이 거기에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익숙해져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나오는 비둘기 한 마리는 굉장히 좀 반갑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잠깐 볼게요. 나스닥 지수가 안 좋았어요. 장초반부터 떨어져서 출발해가지고 계속 좀 헤매다가요. 어제 신규 실업성 청구수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는 지표인데 매주 새롭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매주 목요일마다 증시가 반응을 할까요, 그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의 연계점 고용 지표에 매주 목요일날 나오는 신규 실업성 청구 건수에 민감합니다. 지난주에 19만 건 나왔는데요. 이게 7주 연속 20만 건 이하이긴 한데 예상치인 19만 실적보다 좀 낮은 수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미국 시장이 원하는 것은 실업률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그죠? 실업률이 높아져야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지고 임금이 안 올라가야 사람들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돈을 계속 쓰게 되잖아요. 인플레는 계속 도망가고요.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비경제학적이긴 하지만 인플레라는 주적을 만났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좀 실업률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근데 신규 실업성 청구수는 낮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고용보험을 안 타는 거예요. 계속 일을 다니니까 고용보험을 안 타죠. 그죠? 실업상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굉장히 뜨겁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수가 높게 나와야 사람들이 실직을 많이 했구나. 사람들이 일을 많이 그만뒀구나. 자, 그러면 공급자, 노동자죠. 수요자, 구인자죠.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가면서 임금이 떨어질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바라고 있는데 고용이 계속 좋아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는 좀 헤매다가요. 이 아틀란타 연준 총재가요. 일단 그렇게 막 시장에 빅마우스는 아닌데 영향력 있는 인사는 아닌데
어제 그나마 어제 비둘기적인 발언. 우리는 3월 22일 날 FOMC에서 금리를 확실히 25bp만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니까 증시가 아유 그래도 숨 좀 돌리겠다 하면서 반등을 나와줬다. 그래서 어제도 일단 미증시는 보통날에서 이 시장에 반가운 비둘기 한 마리가 오랜만에 등장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비둘기라고 하면 이 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다라는 연준 의사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가 낮아진다면 인플레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이거는 또 긴축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지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 한마디가 시장에 좀 반등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지금 어떤 흐름으로 순항하고 있을까요? 네, 우리 증시는 계속 부익부 빈익빈, 계속 이러한 시세 쏠림 현상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번 주는 날이 갈수록 심하네요. 매수세가 좀 퍼지지 않고 한 곳에만 계속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코스피 외국인 매수가 주중 단위로는 매도예요. 어제 한 5천억 정도는 샀습니다만 오늘도 매도. 5거래일 중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3월 1일자 휴장을 했더라도 3거래를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 오전장이긴 하지만 오늘도 매도로 치면 매도가 좀 더 많습니다. 코스닥 쪽도 그냥 1위 1비하죠. 그죠? 700억 샀다가 팔았다가 600억 사고 또 700억 팔았다가 다시 900억 사고 기관 투자자들은 주구장창 팔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역시 좀 뭔가 매수세가 좀 퍼져 있다라기보다는 좀 단절돼 있다.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삼성전자 보시면 안 가요.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5일 연속 음봉입니다. 벌써 6만 전자가 위태롭죠. 다시 이제 올라가면 또 7만 전자 가나 했다가 또 6만 깨지면 6만 언제 오나 계속 이런 식으로 좀 말장난 기사들이 이제 써대는 종목이 돼버렸는데 어찌됐든 삼성전자 주가는 안 갑니다. 그죠? 하이닉스도 똑같죠. 안 갑니다. 현대차, 기아 이러한 자동차 종목들도 상승 탄력이 그나마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나을 뿐 잘 팔았잖아요. 그죠? 잘 팔았으니까 나을 뿐 막 특출나진 않다. 전기차가 결국은 현대 기아가 만드는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양극재 이쪽 종목들에만 시장 쏠림이 굉장히 뭉쳐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분명히 시장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이쪽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장이 가든가 말든가, 미증시가 떨어지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미증시가 가더라도 안 가더라도 너무 쏠림 현상, 양극재 쪽입니다. 에코프로 상승. 이렇게 시가총액 에코프로 BM이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인데요. 시가총액 코스닥 1위 종목이 하루에 이렇게 막 8%씩 날아다니니까,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허탈한 손가락 빠는 이런 흐름들.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종목들로 치면 시총 탑10에서도 양극재 쪽 계속 부자가 되고 또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안 돕니다, 그죠? 전기차 쪽 이렇게 돌면 부품이나 이 완성차 쪽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소재, 전해질, 전해 오늘 첨보는 첨가제 쪽이 오르긴 합니다만 순환매가 좀 단절돼 있는 상황, 가는 놈만 계속 가는 이러한 차별화 장세가 상당히 좀 어렵고요. 특히나 로봇, AI 이런 종목들도 시세가 낮지는 않아요, 그죠? 지금 주 후반에 많이 꺾였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은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일단은 패턴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가총액 1위지만 너무 과열입니다. 그죠? 주식은 항상 비이성과 그 비이성이 다시 이성을 찾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무한의 반복 과정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과열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심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주식시장 자체가 가는 종목들만 간다가 기본 개념이긴 한데 요즘 특히 더 이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가는 섹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셔서 갈 섹터들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그럼 이제 상승과 하락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상승 쪽에서도 아무래도 폐배터리, 배터리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는지가 궁금하고, 또 하락 관련해서는 우리가 요즘에 이 신규 상장주들 많이 다뤘는데 관련한 이슈가 또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코스모 에코프로 BM은 이제 익히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아시죠, 그죠? 양극재 시총 탑 코스닥 1 에코프로 BM. 자, 그러면 보시면 최근에 코스모 화학을 찾은 양극재와 폐배터리라는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화학주라는 일단 약간의 좀 디스카운트 요인을 벗어내고 좋은 것만 보죠, 시장이. 그죠? 이러한 그 가열찬 상승, 코스모 화학이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은 또 이렇게 더 강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에코프로가 올라가면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 에코프로, 이런 식으로 선순환 밀어주고 땡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열사 종목 두 개가 시세를 이끄니까 코스모 화학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코스모 신소재가 오늘은 또 다시 대장주로 치고 나가는 이러한 흐름들. 이게 보기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죠? 에코프로 BM 가네? 에코프로 살까? 코스모 화학 가네? 코스모 신소재 살까? 이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테마주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가는 거, 무식하게 가는 거 그냥 따라가는 게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냥 계열사 가면 쫓아 사는, 다른 계열사 사는, 말 그대로 심플 이즈 베스트. 너무 쉬운 이러한 그 장세. 그러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은 이렇게 쉽다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는 의심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난센스 장세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약간 시장의 과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 올라가니까 무조건 상승하니까 친구가 쭉쭉 뽑아주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지만 분명히 이런 과열 뒤에는 또 누가 물려요? 결국은 못 참고 산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따라서 물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이런 거 보시면 못 사, 비싸, 못 사, 기다려 하다가 여기서 이제 붙게 돼요. 사람 심리가. 그죠? 정말 비싸질 때 사죠. 계속 보다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일단 약간 시장 자체가 좀 넌센스 장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테마 쪽에서도 아직 뭐 온기는 있어요. 로봇주들도 오늘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가끔 치고 있습니다만 후발주적인 성격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어렵습니다. 그죠? 시장이 난센스가 어렵다는 게, 이렇게 대장주 갈 때는 안 가다가 그냥 느닷없이 그냥 뜬금없이 치고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매매가 말 그대로 제비뽑기에서 걸리지 않는 이상 이런 거는 사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어려운 테마 흐름이다. 쉽진 않다. 올라가는 게 많이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매매다. 그렇게 좀 보이고요. 3기 EV가 오늘 마지막 상승 특징주입니다. 반등이 좀 나옵니다. 신규주들이 이렇게 전기차 쪽은 이렇게 좀 떨어졌다가 툭 치고 올라오는 흐름들, 그래서 좀 보여줘요. 그죠? JO 같은 경우도 이렇게 기다가 4일 동안 계속 치면서 한 40% 올라와 버리죠. 그죠? WPC입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이 종목 시총이 꽤 큰 종목이에요. 1조 5천억짜리 종목도 너무 크게 덩치가 너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 치고는 주가가 고점 돌파하고 기었는데 결국은 또 일어나네요. 그죠? 그래서 하나 좀 팁을 드리면 전기차 관련한 종목 중에 신규주 중에서 주가가 좀 엎어져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냥 제비뽑기 하듯이 한번 사봐도 그냥 난센스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는 또 먹히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코프로가 가면 에코프로비엠이 가는 흐름, 코스모 화학이 가면 코스모 신소재가 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그 봤던 종목 3기 EV가 가면 3기도 같이 오를 것이다. 이런 흐름도 말이 되는 걸까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뭐 종목도 껴 맞출 수는 있는데 일단 재료 자체가 좀 나오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3기 EV가 재료가 오늘 나오면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어요. 관련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시간 나서 한번 보세요. SK증권에서 오늘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직결 관련해서 뭐 미국 공장 효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배터리가 전기차가 한번 불이 붙으면 정말 외국 같은 경우는 수조에 넣어버리잖아요. 소방차들이 이걸 끄는데 몇만 리터 물이 들어가니까 이 전기차에 불이 나면 소방차에 이 욕조를 갖고 다닙니다. 이 튜브 욕조를. 그래서 전기차를 끌어다가 그 욕조에 넣어버려요. 그래야 불이 꺼집니다. 그럼 그만큼 배터리는 아직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죠. 폐배터리도 좋아요. 폐배터리도 좋고 다 좋은데 배터리 안정성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따가 후반부에 좀 말씀드릴 관심 종목의 배터리 안전에 관한 종목들 3기 EV를 보고 3기를 사자 뭐 이런 개념보다는 또 안정성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부각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배터리 이거를 좀 싸는 이 기업을 하나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이따가 잠시 후에 종목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까지 보시면서 배터리 안정성 관련된 종목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또 20% 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네, 메세이 상입니다. 일본 기업가죠. 당구 용어 같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전 차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전 차트는 스펙주입니다. 이게 SK증권 7호 스펙이었는데요. SDCPC 스펙. 그러니까 스펙주는 소라게라 그랬죠. 걔가 빙 소라를 쫓아 들어가서 거기서 살잖아요. 그죠? 스펙주는 집이 비어있는 소라입니다. 이제 장외 시장에서 종목이 비상장 주식이 그 개를 소라로 들어오면서 상장이 되는 거죠. 소라개가 되는 거죠. 그죠? 스펙주들 안 좋아요. 이 흐름이 보니까 또 스펙 껍데기가 이제 들어오니까 이제 주가가 폭락해버리는 이런 흐름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펙주들 쉽지 않아요. 이쪽도 마찬가지 신규 상장주와 더불어서 스펙주들도 개인 투자자들이 맘 놓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역시 신규 상장, 따상 이런 증시 열기에 뜨겁게 손을 댔다가는 그냥 확 되는 순간 비어버리는 이런 흐름들 조심하시라. 다시 한번 하락 시간마다 제가 한두 조금씩 갖고 오죠, 그죠? 매일 이런 종목이 나오니까요. 조심하시는 전략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만큼이나 스펙 합병 상장주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보인다라는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들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 아래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 한 줄이 뜨게 됩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뷰도 바로 진행을 해볼게요. 원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봐야 될 것 같은 게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또 관련해서 신세계 IC도 올해 신고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진행해 볼까요? 네, 원준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 말씀드렸고 계속 약방의 감초처럼 2차 전지 양극재 얘기하면서 계속 장비 쪽도 계속 봐야 된다 말씀 좀 드렸죠, 그죠? 언제까지 소재가 강할지 모르겠지만 앞길을 저렇게 소재주들이 튀어주면 뒤에 뒷길의 장비, 부품주들도 시세가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원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상증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침을 겪고 무상증자는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한테 무상증자는 오히려 독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죠. 어찌됐든 간에 혹독한 실현의 계절을 무상증자 때문에 겪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5만 원대에서 무중 권리락하고 주가가 빠졌거든요. 반토막 났다가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죠? 그냥 이렇게 보면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추세가 단단하고 길게 보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주 모두 잠든 후에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홀딩 전략 계속 유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자, 신세계 INC. 자, 발상의 생각의 전환이 마저 떨어졌죠. 자, 이번 주 흐름들을 보시면 양극재부터 시작해서 페배터리 시작해서 전고체, 그죠? 전고체 다음, 페배터리 다음, 충전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충전. 예, 전기차도 성장성으로 봤을 때 충전도 분명히 이게 충전소 없이 이게 뭐 아무리 잘 만드는데 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충전 쪽으로 순환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충전소와 관련해서 종소형주들 많이 있어요. 어디 충전하는 뭐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투자한 회사, 이런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직접 할 수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후광이 있어야 된다. 후광은 뭐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처럼, 알체라의 네이버처럼, 그죠? 뭐 챗GPT, 코난 테크놀로지, SKT처럼, 신세계 INC, 신세계 이마트, 그죠? 또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 물류 유통 기업에 다른 기업 쓰겠어요? 자기네 라인을 깔겠죠, 그죠? 그래서 신세계 INC 미래 먹거리를 상당히 잘 준비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일단은 이 SI, 대기업 SI라는 좀 타이틀을 벗어 던지고요. 일단 전기차 충전으로 아주 옷을 화려하게 갈아입은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면서 상승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노란톡방에서 계속 말씀 좀 드렸고 이제는 즐기십시오. 상승 계속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제는 전기차 충전주들, 특히나 이 신세계 IC 한번 봐보자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렇게 바로 하루 만에 시세를 뿜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후장에서 또 다음 주까지 볼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배터리에서 이제 안전 문제, 정말 2차 전지 쪽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죠? 안전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기 대장주들을 컨택하는 거는 나중에 아는 거예요. 뭐가 대장주구나, 그죠? 시세가 난 다음에 대장주잖아요. 근데 상승 초입부에서는 이것들이 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보고 가장 말이 되는, 가장 현실성 있는 기업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는 이 캡 어셈블리라고 해가지고요. 배터리 셀이 있잖아요. 이게 압력이 가해지면 가스가 발출됩니다. 이러면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캡, 말 그대로 싸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흥 SEC 지금 시가총액 보시면 3,700억, 상당히 좀 노멀한 사이즈고요. 주가가 작년에 좀 빠졌습니다. 작년에 2022년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2021년까지 좋았었는데 주가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흥 SEC가 만드는 이 캡 어셈블리의 원료가 40% 50% 이상이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이 작년에 또 재작년 이제 이 인플레가 시작이 되면서 국제 상품 가격도 뭐 많이 폭등을 했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 알루미늄 매출 원가가 50% 이상인데 알루미늄 가격이 높아져 버리면 얘는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원가가 마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감소를 하면서 주가가 12월 말까지 그냥 주구장창 연말까지 그냥 빠졌어요. 근데 이제 국제 인플레 가격, 상품 가격, 뭐 이러한 곡물 가격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이고요, 그죠? 그리고 비철금속 쪽은 국제 유가는 국제적인 대품 상품이긴 하지만 이 비철금속 쪽, 뭐 알루미늄, 구리, 납 이런 것들은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또 올라갈 때는 정말 무섭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또 수직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일단 알루미늄 가격이 하향 안정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신흥 SEC는 반대로 기저효과로
실적이 폭발적으로 영업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이 시대적인 또 니즈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하락, 영업이익률 상승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비 쪽 계속 좀 보는 원준 그리고 이 캡 어셈블리 배터리 보호 이쪽으로는 신흥, SEC 저는 이렇게 투탑 전략 소재주들은 너무 많이 올라서요. 이렇게 장비 부품 쪽 이렇게 두 종목 킵을 해드리고요. 가격 전략 때 계속 그런 톡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흥 SEC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 동안 오랜 조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또 알루미늄 가격이 안정이 되면 영업이익 개선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무학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핫할 테마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 어려우시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이무학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알아보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수익률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에 가는 종목들만 가잖아요. 근데 예. 모아 데이터가 오늘도 12% 오르면서 누적 수익률이 123%거든요. 예.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가 궁금하고 또 예. 현대에너지솔루션 일주일 만에 또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박스권 돌파 가능할지까지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모아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제 보고요. 그때 1월 초에 로봇하고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을 때 모든 것은 인공지능에 대한 관련된 그 모든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빅데이터는 산업의 어떤 인공지능의 쌀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원자재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2의 석유가 현재 빅데이터이지 않느냐, 막 이런 그 부분의 어떤 상징적인 키워드들이 많이 좀 회자가 됐던 시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 데이터 솔루션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주목하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차트를 이제 보면서 이제 말씀을 좀 보면은 보통 차트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중장기 추세 매매를 해서 두세 달 만에 더블 쉽게 보느냐 하는 부분들은 매일매일 등락에 일희일비해서는 물론 이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거는 당연히 별도로 해야겠죠. 비중 축소 확대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좀 해야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추세 매매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이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아 데이터의 어떤 사이클은 상승과 조정에 여기서 이제 탄생 파동이 나와줬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60일에 좀 해당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탄생 파동 60일 주기 사이클이 됐다는 것은 만약에 N자로 뻗으면은 이게 60일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개념에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자, 이게 60일 사이클의 개념. 그렇죠? 이게 탄생 파동이 돼서 이 60일의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그러니까 올봉상 적산병의 이제 개념이 도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된 거죠. 올봉상 적산병이라는 것은 현재 일봉에서도 현재 20일 주기 사이클마다 3번씩 튀는 어떤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이번이 올봉상으로 보면은 적산병이 나와주죠. 이번에 역장산병이 나와주면은 시세의 끄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이제 큰 어떤 상승들이 약간 보여줬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파동의 종수배만큼 약간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고 시총이 1,700억밖에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모아 데이터
투자처럼 할 수 있는 바닥에서 이제 적일병, 적이병이 만들어진 종목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겠죠. 이런 모든 것은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종목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매도 이런 그 타이밍에 대한 차트의 분석들을 확실하게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매수 시점을 우리가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1선을 올라타는 시점에서 정확하게 매수 시점을 타켓을 좀 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1월 4일 날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월 현재 방송날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은 100%가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120% 가까이 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금요일 1월 달에만 했던 것이 잘 가느냐? 그게 아니라 2월 달에 했던 걸 또 잘 가고 있고 또 이게 또 다시 100% 넘어가는 종목이 나와줄 수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자,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이야기를 했을 때가 지금 이제 이 상황이었죠. 현재 제시를 했던 것이 2월 24일 날 방송. 이 음봉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역배열에서 무너지려는 전저점이 깨지려는 차트의 모습이죠. 현재 뭐 다들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제시를 좀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쌍바닥을 보여주고 현재 급등을 좀 해줄 확률이 많다. 다시 말해서 이때 당시에 제시를 좀 했던 부분들은 고점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까지가 113일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4개월째 여기서 현재 4개월이 바닥이고 상승과 조정을 보여주다가 이제 튀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쌍바닥을 보여주고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월봉상으로 이제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월봉상으로 보면 한번 크게 상승하는 어떤 파동 이 부분들이 약간 그 대칭 1대1 대칭 구도가 완벽하게 형성이 돼주면은 이거는 N자형의 흐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상승이 5개월 정도 됐죠. 조정 기간이 5개월 이렇게 됐고 뜸들이기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약간 뜸들이기가 진행이 되더라도 1년 사이클, 1년이 탄생 파동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이번 달이 11개월, 다음 달이 12개월이죠. 그래서 3월, 4월로 갈수록 현재 탄력이 더 해줄 수도 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언제까지 시세 날이란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시세 부분들이 이제 터치를 해주면은 다음 바톤으로 넘어갈 확률이 서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이후로 좀 하루 빠졌습니다. 그러죠? 그 다음날 추세 회복이 되고 갭상승이 돼서 급등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이거는 약간 시총이 무거운 대장주 성격의 종목을 뭐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속주를 보기 위해서는 아래 노란톡에 오셔서 많은 어떤 후속주, 태양광에 대한 숨겨진 중소형 종목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을 잘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도 시점 잘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렇게 쌍바닥 패턴 또 추세 분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되고요. 한 줄 링크가 뜨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장 중심에 있는 탑3 종목들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오늘의 탑3 3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탑3 3위 종목은 SKC입니다. 네,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기업인데 지금 현재 관련해서 3거래일 연속 장대 양봉이거든요. 지금 진입 가능한지까지 궁금합니다. 좀 조정이 오면은 이제 진입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제 사실 SKC는 어제 그제 좀 준비를 했던 종목인데
첫 양봉이 나와서 근데 어제도 급등하고 오늘도 오늘도요. 급등해서 제가 좀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SKC 같은 경우는 2차 전지하고 2차 전지 그 응급제 그다음에 동박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는 현재 현재 플러스 마이너스 양극재, 응극재인데 응극재의 어떤 그 전지판 역할을 하는 것이 동박이고 양극재 전지판을 하는 것이 알루미늄 박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박을 얇게 펴서 이제 전지판에 이제 깔아주는 응극재 부속으로 좀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SK 넥실리스를 인수를 해서 동박 시설 규모를 굉장히 확대를 좀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신공장을 좀 현재 증설을 해서 5만 톤, 그다음에 25년까지 유럽 10만 톤, 북미 5만 톤, 총 이렇게 해서 20만 톤을 넘게 증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연평균 50%의 매출 성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이와 함께 이제 실리콘, 응급제 부분들이 이제 흑연에서 넘어가는 거죠. 실리콘 응급제로 넘어가면서 성능이 향상시키는 건데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커지면서 나노신소재나 제이오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실리콘 응급제라든가 CNT 쪽에 어떤 트렌드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어떤 그 부분들도 지금 유럽, 미국 어떤 지금의 내년이죠. 내년에 1,200톤 생산, 그다음에 2025년까지 8,000톤에서 10,000톤의 생산에 대한 흐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성장주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 쪽에 어떤 흐름들을 타기보다는 이렇게 새롭게 이제 증설 효과를 보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삼으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은 이제 단기 3일 올랐기 때문에 이격 조정의 어떤 숨구르기 국면이 약간 나와주는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 시점을 좀 삼아야겠죠. 여기서 이제 쌍바닥이 좀 현재 나와주고 있고 크게 보시면은 크게는 쌍바닥. 그 다음에 절반을 되돌림하지 못하고 박스를 보이다가 이제 첫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의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터닝을 했죠. 2차 전지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나 포스코 케미칼 이런 부분들이 먼저 달렸다면은 이제 이것은 후발주로 좀 달리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접근하실 때 참 좋은 종목군 중에 하나다. 다만 눌림목을 기다리라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2차 전지 응급제 관련해서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현재 이격 조정 나올 시점에 진입하시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탑3 2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이지트로닉스입니다. 전력통신 부품 전문 업체인데 인버터나 컨버터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보통 이제 전기차가 2차 전지만 잘 나가잖아요. 근데 전기차 부품 중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지트로닉스는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매출 부분들은 현재 컨버터, 인버터 관련됩니다. 그래서 컨버터, 인버터 영어 나오고 부품 나오면 머리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아래에 적어놨잖아요. 인버터는 현재 직류 전압을 교류 전압으로 현재 바꿔주는 부품에 해당이 되고 컨버터는 현재 직류에서 직류로 이런 다양한 전력 어떤 분배 이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고 이쪽 관련된 어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현재 화면에 나와신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한번 현재 2차 전지 배터리 부분들 굉장히 고전압입니다. 고전압을 가지고 전체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직류에서 교류에서 현재 직류로 바꾸는 개념도 있고요. 또 직류에서 또 작은 저전압으로 바꾸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모든 전자제품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지트로닉스는 이쪽에 특화된 기업이다. 지금 생각이 되고 또 하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5G 통신 장비 관련된 광중계기 PSU에서 국내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버터
그다음에 컨버터에서 국내 1위를 가지고 있고 또 대기업이나 뭐 통신사에 납품도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아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세대 또 호재 부분들이 폐 배터리 사용에 대한 어떤 연구 실증 사업도 하고 있고요. 2024년에 뭐 상용화 계획도 있고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 시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이슈가 돌 때마다 급등을 좀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지 트로닉스 부분들이 현재 계속해서 침체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번에 이제 추세가 돌파되려고 머리를 드는 시기에 좀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틀 연속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약간 숨구르기 이틀 연속 양봉이 나면은 2, 3일 정도 숨구르기 나와주면은 직전 고점 돌파를 했죠. 안착 눌림목의 시점들을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역시나 전자차에 꼭 필요한 인버터, 컨버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지만 이 눌림목 안착 시에 역시나 진입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탑3 2위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탑3 2위 종목은 라닉스입니다. 네, 자동차 통신 보안칩 솔루션 기업인데 최근에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핫해진 것 같아요. 예. 자, 라닉스 자, 부분들은 현재 그 가장 자동차 통신 관련된 부분들, 보안칩 관련된 모든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속버스 이렇게 자가용으로 보통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안 내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찍히게 되죠. 네. 비접촉료로 통신으로서 자동으로 이제 찍히게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이패스용 통신칩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앞으로 현재 자율주행이 본격화되면은 현재 어떤 그 사거리 변에서 상대방 오는 차를 시각적으로 현재 눈에 들어와야만이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차가 하고 통신이 교류를 하고 있으면은 아하 저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서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이런 부분들을 좀 되고 또 자동차가 통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교통신호도 통신을 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사물 인터넷 방식이고 이게 좀 더 확대되면은 스마트 시티 방식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사물 인터넷 부분들은 뭐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나닉스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두 가지 이렇게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서 레드 센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하는 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마트 시티가 되면은 원격 어떤 전력침, 원격 가스 부분들을 자동으로 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어떤 부분들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시총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3,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자, 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전혀 이제 관심이 없다가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숨구르기 하고 물론 상승 시도를 하고 있지만은 계속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격 조정이 한 일주일 정도 행보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장대 양봉, 이번 주 쉬어갔기 때문에 다음 주도 약간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출발하는 종목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기 차트로 보더라도 현재 18,000원에서 4분의 1 토막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의미한 이 자율주행차 테마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장대 양봉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 링크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고 1,500번 입장코드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위부터 3위까지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실시간으로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와 문자 또 노란톡방 통해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8650번님께서 일진 머터리얼스를 65,000원에 비중 30% 담으셨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이면서 오늘 7% 상승, 매수가를 넘겼습니다. 수익 실현 해도 괜찮을까요? 예, 일단은 2차 전지 쪽에 이제 응급제 관련된 그런 부분에 이제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SKC하고 약간 경쟁 관계에 있던 부분인데 일진 머티리얼즈가 뭐 다른 대기업 계열사로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일단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도 일단 본격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제 터닝이 좀 진행이 됐다 좀 생각이 되는데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지금 전체 이 박스권의 또 흐름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현재 박스권의 흐름에서 바닥을 탈피를 좀 하려고 만들어졌고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탄생 파동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난번에서는 여기서 눌림목을 보이고 추세 이탈이 돼버렸죠. 근데 이번에는 눌림목을 보이고 이렇게 추세 이탈이 아니라 반대로 여기서 급등을 좀 해주는 그런 변곡점들이 형성이 좀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의 또 흐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직전 고점의 층 부분에서 눌림목을 받았기 때문에 마디매의 고점은 76,000원 정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65,000원에 매수가인데 조금 이제 수익이 나셨는데 76,000원까지 좀 들고 갔다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매 전략 세워주신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9938번님께서 서진 시스템을 18,800원에 비중 10% 담으셨는데요. 지난해 실적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10% 상승 보였습니다. 역시나 매수가를 넘겨가려는 모습인데 어디서 매도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진 시스템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체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장대 양봉이 좀 나와졌다 좀 생각되는데 18,000원 정도가 이제 매수가라고 18,800원 정도가 매수가인데 매수가에서 좀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전체 이제 장기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28,000원 부분들이 계속해서 빠져서 조정을 보였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28,000원에서 50%가 되면은 14,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이 고점에서 절반 정도 빠지는 많이 오른 종목은 한 4분의 1 정도 빠지는 종목군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물론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은 8분의 1 뭐 이런 것들도 현재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웬만한 어떤 종목군들은 거의 고점에서 반토막이 난 시점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반등의 시점에 좀 해당이 좀 되고 있고 만약에 이게 반등이 된다면은 보통 이 저점에서 50%가 되는 시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마디매매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저점에서 한 50%를 한번 잡아보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전체 가격이 대략적으로 이 가격 정도 됩니다. 2만 원 정도 좀 되죠. 그래서 2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 내용으로 보시면은
현재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와줬기 때문에 거의 출발선에 좀 해당이 되고 이 가격으로 보면은 2만 원입니다. 2만 원이 이제 최종 고점이 아니라 2만 원에서 조정 보이고 다시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2만 원 선에서 마디매매 시점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마디매매로서 수익 실현하실 수 있는 방법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 상담 진행해봤고요. 저희 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하시면요.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에 1,500번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종목과 시황 얘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고요. 이 방법이 복잡하다라고 하신다면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또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의견일 뿐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